KBS 뉴스투보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새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피해 면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투보는 취재를 총동원해서 정확한 상황 전달과 함께 대피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 윤호중 부장 그리고 사회부 오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현재 산불 확산 상황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지금 도원리에서 산불이 시작됐는데 이 산불은 이제 주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양간 지풍이라는 게 이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해안 쪽으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산불이 지금 그 진행이 되면서 그 오르막길에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상을 지나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 산불이 좀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을 지나서 지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확산 속도는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 지금 상당히 거센 상황이죠? 예, 바람이 상당히 거세죠. 그래서 작년에 한 32m/s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16에서 25m/s로서 예. 작년보다는 사실은 이 바람 속도는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심각하진 않다. 예. 작년보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속 16m면 상당히 센 바람이라고 볼 수 예,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야간이라 헬기 진화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야간 산불 대응하고 주간 산불 대응이 좀 다릅니다. 예. 야간 산불 대응은 실제로 이 헬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지상 진화 자원 가지고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예. 저희들이 가진 게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공중진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수진화대가 있고 예방진화대 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있는데 가장 전문가는 아무래도 공중진화대가 이제 항공본부에서 그 소속된 직원으로서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진화대가 들어가서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야간 산불은 이제 주택이나 민가에 이제 산불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소방국에서 이제 소방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로에서 소방차가 나와서 미리 그 산림에다가 물을 다 뿌려놔요. 예. 그래서 주택 인근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그다음에 그 소방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야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불길을 늦추거나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바람이 많지 않을 때에는 실제로 야간 진화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센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주불은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만 봐도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비화가 가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솔방울 같은 게 이제 날아가면 한 1km까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1km.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화가 돼서 예. 다른 지역에 특히 제가 판단한 바로는 2군데인데 예. 한 군데는 백촌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 그 운봉리라는 데로 이제 이 산불이 비화돼서 날아갈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비화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그 산림 끝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현재보다 그렇게 동쪽으로는 심하게 안 갈 겁니다. 예. 단지 이제 위아래로 남북쪽으로 조금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바람 방향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동해안 그렇습니다. 쪽을 향해서 바람이 그렇습니다. 불고 있는 예. 거죠. 현재 진화 자원은 어느 정도 투입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인력 진화 말씀드렸는데 공중 진화대가 24명, 그다음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97명, 예. 그다음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72명, 그다음에 도로의 인가 부분은 이제 소방에서 담당하는데 소방 68명이 들어가서 지금 실제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최고 단계인데 이렇게 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 단계일 때 발령되는 아, 상황이 그건 이제 그 지금 삿불 재난 대책본부에서는 예. 이제 가용 자원을 어떻게 총동원할 것인지 그런 긴급 명령을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에서 나타난 진화 자원을 싹 다 모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런지 이런 전력들을 좀 짜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에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 자원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이동 가능한 수단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또 진화 자원을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많이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인력 진화 자원을 적절히 예. 배치해가지고 그 산불 진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본 다음에 계속해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토성명 도학초등학교에 강규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 들리십니까? 예, 강규엽입니다.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고성군 토성면 산불이 처음 시작된 도원리 인근 도학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불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이 강하게 치솟았는데 현재는 바람이 다소 약해지면서 불길도 조금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여전히 평소보다는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고 곳곳에서 소방차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강 기자, 앞서 연결했을 때보다는 바람이 다소 잦아든 느낌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연기는 어떻습니까? 네, 바람이 잦아들면서 현장의 불길이 진화 인력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 또한 아까보다는 조금 잦아든 상태고요. 또 바람이 젖어들면서 산불이 옮겨 붙는 속도 또한 조금은 아까보다는 좀 느려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뒤로 소방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방차는 현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는 소방차들이 지금 도학초등학교와 도학초등학교 인근 민가에 또 불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도 지금 지원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또 그 바람에 의해서 불길이 다른 쪽으로 옮겨 붙을 때를 대비해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강규엽 기자가 나가 있는 도원리가 불이 시작된 지점인데 도원리 주민분들 가운데는 대피하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도원리 주민분들은 대부분 대피하신 걸로 지금 보입니다. 현장에서 불이 저희가 이제 산불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길 진화 작업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현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인근의 천진초등학교나 아야진초등학교로 대피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기타 또 필요한 정보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작년 산불에 비해서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번지는 비산 속도는 작년보다는 좀 늦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나무에 물이 올랐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 나무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산불이 비산되는 속도가 조금은 늦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립산림과학원 윤호중 산림보전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작년 4월 고성산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와 지금 지점은 비슷한 거죠? 예, 지금이 이제 작년에 난 거보다 이제 좀 더 북쪽으로 해서 한 7km 좀 떨어져 가지고 위에서 나서 지점은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같은 비슷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와 비교하면 풍속이나 기타 재반 상황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풍속을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뭐 32m/s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데 지금 16에서 25m/s니까 뭐 한 그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작년이 훨씬 더 풍속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 속도도 한 배 이상으로 지금 빠른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이버 오대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지금 강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해 지금 주시죠. 이제 산불이 난 곳 위주는 사실은 이제 강원도 고성이고 또 이제 속초에서도 멀리 그 불빛이 보이는데요. 예. 특히 황금 연휴 기간이고 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원도로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유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를 이렇게 좀 당부하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제 CG를 통해서 이제 불이 난 곳 인근에 있는 펜션과 또 숙소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시청자 제보 영상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모습을 보면요. 저쪽 화면 오른쪽으로 이제 산 위쪽으로 해서 불길이 보이는데 연기도 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봇대 불빛 때문에 이제 좀 인근이 보이는데요. 주변은 논밭으로 보이고 그 앞으로 소방차가 움직이고 또 이제 소방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좀 진화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모습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 정도면 불길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네. 어두운 상황에서 진화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특히 지금 야간이어서 헬기가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상 작업뿐인데 그렇습니다. 그 지상 작업마저도 좀 많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보내주는 영상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KBS 뉴스 앱 또는 카카오톡, KBS 뉴스나 KBS 제보를 친구 추가하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촬영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본인의 안전 문제입니다. 본인의 그렇습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안전한 곳에서 영상을 찍어서 혹은 사진을 찍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른 시청자분들 또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과 함께 지금 자막으로도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이제 보건소 인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건물이 보이는데 지금 보건소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건물이 하나 보이고 예. 그 뒤쪽으로 이제 산인데 이제 불길이 계속 번져서 오른쪽으로 연기와 함께 지나가고 있고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화면을 좀 넓게 찍은 영상인데요. 쭉 보면은 산을 따라서 불길과 연기가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속도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속이 최대한 10m, 초속 10m 정도로 분다라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좀 어떤지는 좀 이따 이제 현장 취재 이제 카메라가 도착을 하면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진이 찍은 영상도 있고 소방 당국이 찍은 영상도 있고 또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성 산불 인근에 있는 관광 또 숙소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먼저 지금 현재 불은 이제 동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숙소 또 펜션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자정을 넘어서 0시 3분에 교암리 그리고 금화정리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곳 이미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무신 분들까지 깨워서 좀 대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위쪽부터 살펴보면요. 북쪽부터 남쪽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 썬밸리라고 하는 골프 리조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198개의 객실이 있고요. 최초의 발화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5.3km 이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설악 썬밸리에서 뭐 숙소에서 머무시는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화재가 난 곳에서 동해안 해안가까지 직선 거리가 5, 6km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다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네, 바람 속도라든지 그렇습니다. 산불 확산 속도로 봐서는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 특히 계신 분들은 저희 뉴스 대피 특보와 함께 장소. 하시면서 네. 계속해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이제 펜션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황토 색깔로 좀 진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해안선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교암 해변 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펜션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 민박 혹은 펜션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해변가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펜션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주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는요, 고성 종합체육관 그리고 속초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예. 지도에 표시된 숙박업소는 비교적 대형 업소이기 때문에 안내가 용이할 수도 있지만 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에는 아주 소규모 숙박업소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 펜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인데요. 특히 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인분이 뭐 머무는 경우도 있고 또 머물지 않고 않는 다른 경우도 곳에서 있어요. 거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펜션 손님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펜션은 서로 좀 확인을 해가면서 이동하도록 서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하실 때는 경적을 울려서 이동을 하시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악 썬밸리 아래쪽으로 파인리즈 CC라고 하는 골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곳 역시 지금 주말을 맞아서 이제 주말에는 아무래도 골프나 혹은 이제 리조트 즐기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여기에 묵고 계신 분들도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발화 지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6km 지점이고요. 여기 역시도 이제 펜션촌과 좀 가까운 이제 다소 해변 쪽에 있습니다. 대피소는 이제 파인리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경동대가 있습니다. 예. 그 옆에 경동대로 이동을 하면은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파인리즈 골프장 좀 더 설명드리면은 총 168객실이 있고요. 물론 이 객실이 모두 찾는지 안 찾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왔을 경우에는 그 인원이 뭐 수백 명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근의 학교로 대학교로 좀 대피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국립산림과학원 윤호중 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올해 산불이 잦은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건조해서 더욱 유념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산불이 나가지고 더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고성에서 또 발생했단 말이죠. 예. 이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 건가요? 지형적인 특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4월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이 심해질까봐 예. 미리 저희 직원이 가서 예. 드론 팀도 가고 상황팀도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그 봄철에 그 동해안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전국의 그 산불 현황을 보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 건수가 굉장히 많지만 면적으로는 작아요. 예. 하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 났다 그러면 거의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지역은 특히 위험해서 매년 우려가 되고 또 고성뿐만이 아니라 강릉, 속초 계속해서 그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지역은 태백산맥이라는 큰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양간지풍이 불어서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는 위험하고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피해 발생 지역과 지금 현재 피해가 지금 나고 있는 지역 거리가 직선으로 7km 정도 그리 멀지 않거든요. 예. 저기 전체가 그러면 양간지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양간지풍이라는 건 이제 간성에서 강릉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바로 고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성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에 다 예. 포함이 됩니다. 예. 그 양양과 고성 지역에 봄철에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람을 그게 타고 이제 태백산맥을 예. 넘게 되면 이게 바람 자체가 고온 건조해지거든요. 예.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산불의 어떤 확산 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산불이 나면은 등산객들의 실화라든지 그런 연유로 해서 불이 붙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산불은 어제 저녁 주택에서 발생한 산불로 번진 거로 지금 예, 맞습니다. 파악되고 예. 있거든요. 그럴 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갔어요. 예, 대부분 다 실화나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나는데 실제로 주택이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타가지고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런 인공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또 자동차 바퀴에 또 열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디선지 불씨가 나면은 확산되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지금 주택에서 난 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화가 됩니다. 차차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날려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날리게 되면 그 불씨가 돼가지고 크게 확산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가장 멀리 날아간다.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뭐 1 내지 2km라고 최대 거리가 굉장히 센데 이제 주택에서 남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예. 근데 이제 주택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에서 불이 난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 또 뭐 도료라든지 화학약품 좀 있더라고요. 이런 예. 부분은 좀 더 비상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하여튼 1km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00m만 가더라도 바로 인근 지역이 되면 그 산불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격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림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이격거리요. 부분. 예. 그래서 산림에서 이격거리라든지 또 산림 주변에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화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헬기로 할 수 있는 진화 작업은 불가능한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대성 기자. 네. 언제 그럼 해가 뜨는 시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출 시간은 이제 오늘 오전 5시 반 정도인데요. 5시 반 지금이 정도. 새벽 1시 반 정도가 됐으니까 한 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군당국 혹은 또 소방당국에서도 이제 날이 밝으면은 바로 헬기가 뜰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이후에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헬기가 바로 뜰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또 지금 불이 아니라 바람이 꽤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또 바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헬기가 못 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침에 바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해서 산불을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에서 피해 지역이 점점 북동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좀 지금 설명해 주시죠. 화면을 보면요. 도원저수지 인근에서 이제 어제 밤 8시쯤에 불이 발생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불이 계속 바람을 타고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주택 이 세 채가 전소 모두 불에 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게 모두 도원리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 근처에서 주택에서 아마 불이 나지 않았을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추정은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을 인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불이 번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인근에 있는 펜션 또 그리고 리조트들 이런 곳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근처에서 머물고 계신 숙박하시고 있는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8시 10분, 20분 그 정도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불이 무척 세게 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저기 아마 초등학교 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불이 켜져 있지만 뭐 지금 현재 이제 개학을 하진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 뒤로 불이 불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불고 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소방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 도원초등학교 뒷산에서 도학초등학교 뒷산, 뒷산, 예. 예. 뒷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도학초등학교 인근에서 찍은 불길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이 인근에서 이제 현장 취재 기자가 소식을 전달을 해줬었는데요. 예. 무척 바람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이제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었던 그렇습니다. 장소였습니다. 예, 제가 강기혁 기자를 계속 연결했었는데 바람이 샜다 잦아들었다를 좀 반복하는 듯한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상에서는 아주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연결했을 때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지난해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불이 났었을 때 이제 취재를 갔었었는데요. 예. 주변에 무척 매캐한 연기가 무척 많이 나기 때문에 눈을 뜨기도 어렵고 좀 호흡하기에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는 만큼 좀 안전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속초 소녹함 가는 길을 지나서 이제 파인 리조트 주변에서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듯이 불길이 무척 밝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밤이면은 또 이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불길이 세고 또 무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밝아 보인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바람도 상황에서 부는, 만약에 대피를 하신다면 네. 신속도 중요하지만 침착한 상황을 유지하시면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상황이 지금 정확히는 보이진 않아도 연기가 상당히 매캐할 겁니다. 이럴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호흡기를 관리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면 좋고요. 집에 혹시 마스크가 없다면은 수건 같은 것에 물을 적셔서 손수건이나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코나 입에 대면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뭐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흡기가 좀 약하시거나 또 맞습니다. 어르신 분들, 또 예. 어른, 또 이제 임신한 분들은 특히 유의하면서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윤호중 부장님, 지금 네. 보면은 이제 이 장면은 소방당국 이제 진화대원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진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금세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게 바람이라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불어간 것도 있지만 저렇게 센 바람에서는 돌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불 앞에 방향에 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뒤에서 그 부분들을 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바람 부는 방향에 만약에 맞바람으로 불이 다가오는 쪽으로 만약에 쓰게 예. 되면 극히 위험하죠. 그거는 예.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저희들 훈련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22사단에 자녀를 입대시킨 부모님들이 자녀 안부를 걱정하는 전화가 KBS로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육군 대령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사단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전화가 KBS 쪽으로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22사단에 복무하고 있는 육군 대령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도 대령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들리십니까? 네, 양원도 대령입니다. 예. 현재 계신 위치는 어딘가요? 예, 저는 지금 군단사령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각 부대별로 다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 다 이동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이동 상황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사단 사령부와 신병교육대 장병들이 이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22시 10분부터 장병들이 대피하기 시작했고, 사단 사령부와 신병교육대, 전차대대 등 직할부대 인원들 총 합쳐서 한 1,800여 명이 됩니다. 예. 현재는 지금 안전하게 다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예. 1,800여면 이것도 군 정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부대 병력의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한 95%는, 전체가 아니고요. 예. 사단 사령부하고 직할대 인원의 한 95% 정도는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 지휘관과 간부들 몇 명들은, 지금 부대 내에서 지금 현장에서 부대 안으로 산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소방 인력들과 함께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장병들의 안전 상황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시 30분부터 장관님 주재로 재난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합참하고 육본하고 지잡사도 전 지휘부가 다 이 고선 산불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금 소방차도 지금 한 80여 대가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인접까지 다 지금 진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장병들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명피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셔서 부대 장병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이동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22시 10분부터 우리 장병들이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성체육관이라든지 인접대학교라든지 초등학교 등으로 안전하게 다 이동을 했고 지금 국방부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전 지휘부가 고성 산불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지금 산림청과 소방차가 현장에서 지금 진화 중에 있기 때문에 장병들은 지금 안전하게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령님, 안전은 확보됐으니까 안전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산불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대에서는 지금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비의 반론대로 우리 군 헬기 한 10대하고
또 소강 헬기하고 해서 같이 지금 진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상황 봐서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대성 기자. 네. 지금 뭐 저희 회사 쪽으로 네. 장병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 많이 와서 지금 급히 22사단 현역 육군 대령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육군 22사단 이제 신병교육대가 고성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병교육대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정식 부대를 배치받기 전에 이제 4주 정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훈련병 신분이다 보고 예. 또 아무래도 젊은 이제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20대 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그만큼 아마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방금 양 대령께서 말을 한 대로 지금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부대에는 일부 인원이 남아서 탄약고 쪽에 이제 살수 작업을 통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예. 그런 예방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앞서 밝혔습니다. 예. 화재 발생 시간을 바로 접수해서 안전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모님께서는 계속 속보와 함께 하시면서 상황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800여 명의 장병들이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숙소와 관련해서 좀 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제보에서도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이제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소노캄 델피노라고 하는 이제 리조트인데요. 예. 여기가 객실 규모가 꽤 큽니다. 1,104객실, 그러니까 1,104객실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찾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최소 수백에서 수천 명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발화 지점으로부터는 남쪽으로 6.5km 지점에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도 불길이 보인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예.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불길을 보고서 저녁 9시쯤에 불길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미 서울에 도착했다 이런 제보자분도 계셨고요. 예, 예. 아직은 머물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에 있는 분들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지 아니면 그곳에 머물어도 되는 건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금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정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피소를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성 아야진초등학교, 천진초등학교, 고성종합체육관에 대피소를 마련해서 지금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아야진 초등학교랑 천진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습니다. 예. 대신에 고성 종합체육관은 약 1,7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니까요. 혹시라도 대피소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라면은 고성 종합체육관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도 지금 화면은 더해서 드립니다. 천진초등학교에 이미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서 지금 천진초등학교로 급하게 이동을 한 모습이고요. 이제 바닥에는 이제 좀 따뜻하게 해주는 매트라고 할까요? 그런 은박 매트가 깔려 있고요.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소식을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고성군 지역이 이제 노인의 비율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잠자리가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안전한 곳만큼 아직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대피할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윤호정 부장님. 예. 대피할 때 물론 경황이 없겠지만 그래도 침착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대피할 때 유념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을 떠나게 되면 다들 뭐 당황을 하실 텐데 그 대피 요령을 미리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런 어떤 손에 쥘 만한 것들이 평소에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야지 갑자기 하게 되면 당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안으로 해서 당장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뭔지 그건 본인이 좀 평소에 생각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주택에 불이 나게 되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생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리스트 오브 그러니까 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목록을 그래서 작성해서. 예, 그래서 목록을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뭐 갖고 갈 때 항상 네.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대피해 계시지만 뭐 가진 것 사실 이렇게 속옷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나온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맥을 평소에 좀 모아둬서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산불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게 좀 적응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도 지금 영동 지역에서는 위기 경보가 예, 경계 맞습니다. 단계를 유지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뭐 오늘하고 내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경계 경보를 내렸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유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산불이 났거든요. 물론 예. 실화가 아니라 주택에서 이제 번진 거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돼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금 상태가 연휴 기간이고 그래서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해안에 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좀 위험에 처하면은 예.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그 유념해서 진작부터 그 경계 경보를 지금 사전에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산불이 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현장 지휘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휘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들리십니까? 네.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지휘본부는 산불 발생 이후 첫 번째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산불 발생 지점과 산불 피해 추정 현황, 그리고 현재 진화 인력과 내일 진화 인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이 산림당국은 헬기 36대를 띄워서 산불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외 지휘본부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휘본부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확산도를 통해서 산불이 한두 시간 내에 진화를 못할 경우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바람이 남단서풍으로 불면서 당초 두원리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하계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 이동 경로를 예상해서 최대한 접근이 가능한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산불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성면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현장 지휘본부에서 김보람 기자가 브리핑 내용 정리드렸습니다. 남남서풍이 불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바람은 진행 방향은 북동쪽이 되는 건가요, 부장님? 진행 방향은 남남서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북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약간 밑쪽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약간 동북쪽이 예, 맞습니다. 진행 방향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바람 방향이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넓게 잡아가지고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지휘본부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오대정 기자가. 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북동쪽으로 위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예. 하계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이 예. 지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현재까지 상황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고성군 토성면에서 어제 밤 8시쯤에 발생한 주택에서 현재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불로 인해서 현재는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 소방은 이제 산불의 정도나 또 이제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대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내리는데요. 대응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진화할 수 있을 때 내려지고요. 그것보다 심각해서 인접 소방서 뭐 2곳, 5곳 이 정도가 나가야 되는 대응 2단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할 때는 이제 광역 단위로 소방서가 출동하는 소방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을 출동하는 대응 3단계가 내려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응 3단계로 내려졌고 1시간 반쯤 전인 0시 17분을 기해서 3단계가 내려져서 전국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에서도 취재기자가 현장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는 와중에 이제 경기 소방에서 출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제보창으로도 울산에서도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다. 울산 소방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 봤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강원 영동 지역으로 소방 인력과 장비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해 이제 고성 산불이 났을 때도 이렇게 밤에 일어나서 새벽까지도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아침에 헬기가 뜨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소방 인력이 많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강원도 자체만으로는 조금 진화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도와주러 오고 있습니다. 예. 윤호동 부장님, 작년 고성 산불이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뭐 전국에서 다 인력들이 지원이 많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불이 번졌었는데, 불이 번질 때는 상당히 인력이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성에 난 게 한 1200헥타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탈 때 바람의 풍속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풍속이 세게 되면 헬기로 물을 뿌리는 것보다 불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 경우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죠. 진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어떤 장비든지 들이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상황을 봐서 이제 해 뜨는 시각부터 이제 오전까지 만약에 바람이 어느 정도 세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그 진화를 오전 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풍속이 더 강화된다, 더 세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반 건물에서의 화재라든지 그런 경우는 불길이 고정돼 있지만, 물론 번지긴 하지만 그래도 산불은 계속 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화가 어려울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까, 산불은? 산불은 이제 주불 진화가 있고 잔불 진화가 있는데, 주불 진화는 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까마부 헬기하고 그다음에 초대형 헬기가 지금 동해안에 지금 배치돼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건 강릉의 강릉 관리소에 예. 지금 2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까마부가 한 3,000리터 정도의 물을 뿌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8,000헥타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2대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만 뜨면은 가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헬기로 이제 주불 진화를 하게 되고, 만약 주불이 꺼지게 되면 이제 잔불이 남지 않습니까? 예. 이 잔불은 헬기보다는 지상 인력을 가지고 이제 잔불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동 같은 경우 이제 잔불이 또 다시 번져 다시 이제 바람이 세져가지고 예. 다시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잔불 관리도 최소한 이틀 정도는 꼬박 그 현장에서 하면서 잔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만약에 산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은 그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을 감지해가지고 잔불이 어디 남아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불 진화하고 잔불 진화 그 형태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불 진화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바람이 없을 때에는 지상 진화 인력으로 그게 가능한데, 예. 저 정도의 바람이다 그러면 지상 진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새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이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해 뜨는 지점에서. 예, 맞습니다. 주불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먼저 관건이 될 텐데, 고성 산불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최병환 산림청 차장을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들리십니까? 최병환 네, 상황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그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로 국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저녁 8시 10분에 그 왼쪽 발화 지점에서 주택 화재가 산불로 비화가 됐고요. 어제는 바람이 초속 17m/s로 굉장히 큰 강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피해 지역까지 왔고요. 지금 빗금친 피해 지역까지가 현재 화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바람이 3m/s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물론 이거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예측한 거 보시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또 위쪽하고 그 하계리 쪽하고 그 도학초등학교 거기까지가 지금 번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도학초등학교까지는 피해 지역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총 진화 인력은 소방 1,846명하고 산림청 강원도 724명에서 약 2,987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도학초등학교하고 하계아리 지역을 방어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아직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그 피해 지역에 있는 불들이 금화정리 방향 또는 운봉리 방향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이제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하여튼 도학초 하회리 방어선을 최대한 고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2차 방어 준비도 지금 운봉리 성대리 방향에 2차 방어 준비도 준비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 바람이 약 7 내지 8m로 이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대로 바로 산림청 헬기 18대, 그다음에 국방부 헬기 15대 등 총 37대의 헬기를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주민 및 장병들 대피 현황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주민은 총 226명, 또 22사단 장병 1395명 등 총 1621명이 그 아야진 초등학교 등 총 6개소에 지금 대피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 외에 대피 및 상황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외에 이 산불이 물론 지금 저희가 예측한 대로 강한 서풍이 불고 있고, 예. 동해안 쪽으로 지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재난 문자와 뉴스 상황을 잘 보시고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 중요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암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으로부터 현재 상황, 주민 대피 상황, 그리고 기타 정보 등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특보를 시청하시면서 네. 계속해서 상황을 주민들은 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병암 상황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좀 다행인 소식인데요. 예. 어제 불이 막 났었을 때는 바람이 초속 17m 정도로 불었다. 이게 무척 거센 바람인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잦아들었다라는 그래도 좀 다행인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의 권춘근 이제 산림방재연구과 박사 겸 산불 전문 조사관이라는 분이신데요. 예. 이제 현장에서 지금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데 이게 반대편 산으로 이제 불이 옮겨붙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즉 불이 막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예. 말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5월 초에는 이제 나무들의 잎사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이 잘 붙으려면은 무척 건조해서 바삭바삭한 소리가 날 정도로 건조할 때 불티가 붙고 또 그게 계속 확산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5월 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고 좀 잔디가 조금 달아나는 시기입니다. 초목들이요. 그래서 불이 조금은 덜 붙는 거고 또 다행인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불이 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이제 비화는 되지만 반대편으로 날아간 그 불똥이 거기에서 옮겨 붙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날아가서 거기서 그냥 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불이 꺼질 때까지는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병암 상황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 도학초 그리고 또 그 도학초 위쪽으로 도원 하갈리인데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도학초와 그 위에 함야리 주민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호정 부장님. 예. 산불 어제 저녁 8시 10분경 발화 당시에는 초속 17m였는데 지금은 초속 3m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또 아침에는 다시 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아침에 이제 예상되는 풍속이 초속 7, 8m 정도인데 헬기가 뜨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불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 중에 지금 상태로 비화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묶어둔다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는 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헬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8,000리터
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헬기가 2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럼 동해안에 지금 2대고 전체로는 뭐 3대, 세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작은 규모의 헬기들도 있는 거죠? 깡오프 헬기는 뭐 지금 총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한 5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력 자원이 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이라든지 또 뭐 지자체에서 또 임찬 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한 160대 정도 지금 대기에 있으니까 이런 자원들을 전부 모으면은 뭐 산림청 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산림청 헬기는 산불에 전용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크고 그 물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특화돼서 그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 다른 뭐 육군 헬기라든지 지자체 헬기는 거기에보다는 용량이 좀 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특화돼서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방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병해충 방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특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산불에 특화된 거는 산림청의 헬기가 주력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있어서 주불과 잔불로 나누는데 주불을 잡는 데는 일단 헬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헬기는 산림청 보유 헬기가 있고 지자체 자체 보유 헬기 또 다른 뭐 군 보유 헬기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일단 산불 진화 전용 헬기는 산림청 보유 헬기라고. 맞습니다. 시간이 지금 빨리 해 뜨는 시각이 돼서 헬기가 투입을 돼야만 주불을 빨리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는 일단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KBS 촬영 장면입니다. 네, 지금 산에 여전히 불이 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어젯밤보다는 바람이 많이 약해져서 그 확산 속도가 많이 늦춰졌다라는 소식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이제 박노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병교육대나 이제 군부대 육군 22사단에 있는 그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육군에서는 설명하기로를 조금 전인 이제 새벽 1시 반 기준으로 모두 대피를 완료했다라고 연락을 해줬고요. 한 5% 정도는 남았다고 합니다. 지휘관 그리고 간부 일부는 남아서 탄약고에 피해가 없도록 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뭐 훈련병들이라든지 다른 병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대피 완료했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사단 군부대 자녀들 아들 보낸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95% 이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완료했고 나머지 인력도 필수 인력은 남아서 탄약고 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은 지금 확보됐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대에서도 직접 확인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지금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화면을 보면은 불이 무척 거세게 불고 있지만 새벽 상황이 되면서 현장에서의 바람 속도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 들어왔고요. 지금 그래도 여전히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도학초. 도학초가 이제 최초에 불이 발생했던 도원저수지와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이 도학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있는 마을, 이 마을이 하갸리인데요. 이 하갸리 주민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대피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행 방향과 가까운 쪽에 계신 리조트, 숙박업소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방송 속보에 유념하시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불 확산 상황 초기 발생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호연 부장님. 어젯밤 8시 20분경 민가에서 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민가에서 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산불로 옮겨 붙으면서 계속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8시 20분경에 시작돼서 계속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8시 20분 그 시간만 해도 사실 어두워서 헬기가 뜰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부터 그 8시가 넘어가게 되면 해가 지니까 당연히 헬기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야간 산불로 넘어간 케이스가 이제 5시 이후를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시 이후에 발생한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 산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렇게 8시가 넘어서 지금 발화된 경우에는 헬기는 전혀 띄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한 어떤 초기에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이 작았을 때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지상 인력이 투입돼서 잡는 거지. 산불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지상 인력 자원으로도 거의 끌 수 없어서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에 아침 새벽에 어떻게 진화 자원을 투입해서 초기에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그 상황도인데 예.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밤새도록 저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권충근 박사가 현장에 나가 있는 것도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상황도를 그리는데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한 팀이 내려가 있는데 또 한 팀은 이제 드론 팀이라 그래서 이 드론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산불이 화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잔불이 어느 만큼 남아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그 진화 자원을 배치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짜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산림청이나 과학원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략 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벽에 또 한 번 이제 드론 띄워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전략 사전 단계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상황실장 연결했을 때 그 지도에 따라서 1시간 뒤, 예. 2시간 뒤, 예. 3시간 뒤에 어느 정도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예측한 것도 그런 상황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예상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그 확산 예측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걸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진화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확산 모델이 있고 현재 이제 진화가 계속 되면은 이게 줄어들거나 그렇죠.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고려한 그 확산 모델을 지금 고도화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실제로 확산하는 그런 부분들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진화의 상태까지 고려한 확산 모델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인데요. 네, 1시간 그렇습니다. 뒤 시간별 예측에는 그러니까 여러 변수를 넣어서 그렇죠. 예측을 하는데 그 변수에는 현재 진화 작업, 진압 속도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보수적으로 한다면 진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했을 때가 더 그게 이제 전 버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풍속하고 지형하고 그런 또 수종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얼마만큼 확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고도화하는 게 이제 진화 자원을 고려한 확산 모델이 진화 자원은 현재 진화 인력, 장비, 진화 속도 등을 투입해서 이 정도면 어디까지 번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띄우는 데는 야간에도 띄울 수 있나요? 드론은 야간에 띄우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못 뜹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뜨기 때문에 못 띄우고 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산불의 면적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띄우죠. 그렇지만 이 야간에는 드론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거든요. 야간에서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봐야 전체적으로 윤곽이 파악이 되는 거지 사람이 가서 도로에 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론 팀이 지금 갖고 지금 계속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드론 말씀하시면서 공중 촬영하면서 화선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화선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불에 대한 어떤 전선이죠. 주불의 전선이 얼마만큼 가느냐가 이제 화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화선이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주위가 다 밝고 연무 있고 그러니까 불이 어디가 있는지 정확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간에는 다행히도 주변이 다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불길 자체가 화선이 되겠군요.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선을 화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선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불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 불보다는 주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불을 잡게 되면 안에 있는 것도 이제 지상 인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불의 그 선을 화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대선 기자.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화가 된 거죠? 네, 도원 저수지라고 하는 곳 근처에 주택에서 불이 난 걸로 현재 소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어떤 이유로 불이 났는지는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난 불이 바로 인근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어서 지금 불이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밤에 불이 났을 때는 바람이 무척 셌습니다. 초속 10m가 넘을 정도로 바람이 셌기 때문에 또 빠른 속도로 불길이 이동을 했는데 초속 16m, 17m라고까지도 최대 그 정도까지도 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바람이 많이 잦아들어서 초속 2에서 3m 정도로 불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게 바람이 좀 약해졌다라고 또 해도 일시적으로는 또 세게 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풍이 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세게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럴 때 불씨가 이동을 하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이 끝까지 꺼질 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지금 시청자 제보 영상만 봐도 나무까지 흔들리는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영상이 저희가 한 3시간 전쯤에 들어왔던 영상인데요. 그때는 이처럼 좀 바람이 무척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는 조금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저 정도 바람을 타고 지금 계속 불길이 동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대피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피는 현재 천진초등학교 그리고 천진리 마을회관, 아야진초등학교 등지에 고성종합체육관 그리고 경동대학교, 속초실내체육관 이렇게 6개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보다는 지금 이제 체육관이나 대학교로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성종합체육관에는 300여 명, 그리고 속초실내체육관에 180명, 그리고 경동대학교에 900여 명 정도가 현재 대피를 했다고 이제 소식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대피 상황이었고요. 또 군장병도 많이 대피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병교육대를 포함해서 모두 1,800여 명의 장병들이 현재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육군에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일부 인원만 이제 사단에 남아서 탄약고라든지 위험한 시설에 물을 뿌리면서 폭발하지 않도록 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필수 경계 인력만 남은 상태고 22사단 장병의 대부분은 지금 안전한 지대로 대피를 했다고 부대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재산피해는 현재까지 주택 3동이 불에 탄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림피해는 85헥타르로 잠정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우선 장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군 헬기 또 인력 등을 투입해서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 작업에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 최고 수준 단계로 발동하고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바람 그리고 언제 해가 뜨느냐, 그리고 해가 뜨면 언제 헬기를 투입하느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윤호중 부장님, 지금 관건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기다리면서도 좀 불길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 진화 인력이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진화 인력이 있고 그게 이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에서의 그 진화 작업을 특수진화대라든지 공중진화대가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민가, 도로 이쪽은 전부 소방 쪽에서 소방청 쪽에서 이제 소방차 대비해 가지고 현재 물을 지금 사전에 다 그 숲에 인근에 어떤 주택 인근에 물을 충분히 뿌려줘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은 산림청에서 그 여러 가지 지상 자원을 투입해서 하고 이 도로나 민가 이쪽은 이제 소방청에서 그 소방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화를 해서 협동 작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넓은 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을 이제 건너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저기서 저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면에서 보면 동쪽으로 어차피 가는데 동쪽에 이제 산림이 더 이상은 없어요. 좀만 한 2시간 지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튀지만 아니면은 그 안에서 머물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이 이제 동쪽이 아니고 북남쪽에 그 있는 산림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주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확산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침에 그 선단부터 잡고 그 화선을 잡아서 이제 주부를 잡게 되는 거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강원도 고성 지역에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동해안에 뭐 산림이 꼭 있어야 되냐부터 이제 뭐 상당히 예. 생각을 많이 예. 했고 특히 이 소나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 소나무를 대체하는 수종을 좀 찾자. 그래서 지금 그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내화수림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벨트를 구성해서 소나무 외에 다른 수종, 특히 참나무 쪽, 굴참나무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늦게 타거든요. 안 타는 수종이 아니라 예. 굉장히 늦게 타는 수종이기 예. 때문에 이 불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내화수림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구상을 했고 또 소나무에 대치되는 어떤 다른 수종을 좀 판단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지형이나 입지 조건이 소나무에 맞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동해안 지역이 특히 그런 지역이고 영동 지역은 그러면 소나무 자생에 유리한 지역이 특히 되군요. 다른 걸로 하려고 제안을 해서 예. 전문가적 입장에서 뭐 그 외의 지역 소나무가 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은 다른 걸로 하려고 해도 나중에 최종의 그 판단은 이제 산주가 해야 되거든요. 산주에 동이 딱 들어가면 송이 얘기가 나오고 주산물이 있기 때문에 또 소나무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자연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접근도 중요하지만 어떤 산주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의 동해안 부분은 특히 그 내화수림대라든지 또 주택 부근의 어떤 산림의 관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주택 내에 어떤 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그냥 주변이 많이 널린 지역은 홀랑 탔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정리해 놓고 또 산불이 온다니까 미리 또 호수를 가지고 집주원을 다 뿌려놓고 이런 데는 또 주택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뭐 야외 수도 있는데 한참 주변을 뿌려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피하게 되면 갔다 오면 내 집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하튼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케이스를 지금 조사해서 지금 자료 집파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나무야 한반도 전역에 다 많은 수종이지만 영동 지역에는 대부분 그럼 소나무 거의 소나무림이 많고 또 나무가 좋아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복과 이제 계곡 부분이 있는데 산복 부분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이고 이제 계곡 쪽은 좀 달라요. 예. 이제 낙엽성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기타 화렵수정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지역 요건에 따라서 또 산림도 또 적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그 산간 지역 이런 계곡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다 소나무 쪽 굉장히 많습니다. 내화 수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에 타는 속도가 느린 수종을 맞습니다. 예.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굴참나무라든지 참나무 계열이 그런 수종이 많습니다. 천천히 타는 거죠. 예, 천천히 타는 거죠. 이게 이제 소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잎에 레진 성분이 있어가지고 기름 성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그 불을 더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라든지 그러니까 바늘잎나무라고 해서 침엽수 계통이 이제 빨리 타는 케이스가 되겠고 기타 이제 참나무 계열이라든지 신갈나무라든가 뭐 굴참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불이 천천히 타게 됩니다. 또 잎에 먹은 양도 이제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잎에도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진화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산불은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부 산불, 뭐 호주의 산불은 몇 개월을 탔고요. 그런 데서 저희가 타산 질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을까요? 그런 데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적이 워낙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막바로 그걸 알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보고가 되면 얼마나 커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진화 자원이 있는데도 사실은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에도 못 끊긴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규모의 산림이 있으면서 적당한 부분의 어떤 진화 자원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진화 능력은 뭐 세계적인 부분이다. 예. 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한 2만여 명의 그 인원을 이 기간에 그 전국 산지에 지금 뿌려놔서 산불이 일어나면 버튼 하나로 알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없어요. 그 넓은 지역에 사람을 뿌려서 언제 이걸 하게 됩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초동에 어떻게 빨리 전달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또한 그 나름대로 그 헬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지만 기타 이제 다른 좀 약소국 같은 경우는 헬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뭐 산불을 보고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적당한 규모의 산림과 적당한 규모의 산불,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적정한 자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매칭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앞선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봄철에 건조하고, 산불 위험도가 높을 때는 CCTV나 뭐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경계를 좀 강화하거나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건가요? 그 무인 카메라를 얘기하면 뭐 저희들 뭐 무인 카메라도 산정에 많이 그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관리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뭐든지 기계든지 사람이든지 뭐 그게 평생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또 가야 되는데 예.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걸어서 그게 얼마나 그 유지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은 그 드론하고 좀 비슷하긴 하겠는데 선을 올려가지고 비행선 아시죠? 예. 그걸 띄워가지고 감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좀 높이 떠서 동력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가 돼서 뭐 30분 내지 1시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을 연결하려면 그 전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전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산불 감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산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행 방향인 토성면 하계리에 KBS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휴연 기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바람이 지금도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현재 취재진이 있는 곳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있는 곳은 당초 산불이 발생한 곳의 반대편입니다. 당초 예상대로면은 불이 발생한 뒤에 산을 타고 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바람이 강한 편이지만 아직까지 산등성이 너머로 불이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불 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불길이 타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3km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산에서 불길이 산을 타고 넘어오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예, 당초 예상대로면 넘어올 것으로까지 예상이 됐지만 현재는 능선을 타고 완전히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 취재진이 서 있는 곳에서 능선을 따라서 불길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계리 주민들은 현재 다 대피한 상황입니까? 예, 하계리 주민들은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취재 결과 불이 난 지 약 30여 분 뒤에 하계리 주민들은 전부 대피소로 대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타고 바람 소리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앞서 발화 시간에 비교해서 지금 바람이 더 세진 겁니까? 잦아든 겁니까? 발화 시점에 저희가 화재 현장에 정확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소방 인력들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하계 1위 마을회관 들어오기 전에 하계리로 또 들어오는 길목이 있는데요.
요 길목으로 소방차 10여 대가 계속 그 마을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바람이 거센 것 같습니다. 조현 기자, 지금 취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계리에 나가 있는 조휴연 기자로부터 상황을 들었는데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이 기자 먼저 현재 산불 피해 지역과 위험 지역부터 전해주시죠. 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입니다. 도원 저수지 서쪽에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건데요.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현재 동쪽으로 약 3km까지 산불이 번진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야산을 둘러싸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학초등학교에서 학야 1교, 핵골 2교로 이어지는 야산 주변 도로를 따라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산불 피해 우려 지역은 지금까지 불이 번진 곳에서 북쪽과 동쪽 지역입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앞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인데요. 가장 동쪽으로 보이는 곳이 하갸리 복지회관과 경로당 주변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대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기자,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과 대피소 정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산불이 발생한 도원리와 인근의 하갸리, 운봉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자정을 넘어서면서 해안가의 교암리와 금화정리에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아직 산불이 번지지 않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6곳에 1,600여 명이 대피 중인데요. 북쪽부터 고성종합체육관, 아야진초등학교, 경동대학교가 있고요. 천진초등학교와 천진이리마을회관, 남쪽으로 속초실내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됐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연기와 열기로 호흡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하고요. 또 시야가 탁한 만큼 개인별로 이동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 등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방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전국의 소방 인력도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오션투유 리조트 주차장에서 산불 확산에 대비한 소방 인력이 대기 중입니다. 이번 산불 발생 지역은 작년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4월 강원 산불이 발생한 곳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입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번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해안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속 5km, 그러니까 성인 걸음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겁니다. 반면 이번 산불의 경우 발생한 지 6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은 3km 정도 확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바람이 순간 최대 초속 30m 정도로 매우 강했는데요. 반면 지금은 순간 초속 15m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불길이 일 때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순간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은 체감상으로 지난해 못지않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아무래도 현재 날씨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강풍주의보는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젯밤부터 바람도 강해지면서 또다시 큰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왜 해마다 이맘때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까요? 네, 봄철 이맘때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렇게 매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자주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일컫는데요.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으론 강한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지나 강원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여기에 폐현 현상 때문에 산맥을 넘은 바람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밤중이라서 공격적인 진화는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바람이 잦아들어야 산불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강풍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강한 바람은 오늘 오전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한 모습이죠. 그만큼 기압차가 크고 바람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낮이 되면서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기압 차이도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 사이에는 계속해서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시고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다시 국립산림과학원 윤호중 산림보전연구부장 그리고 사회부 오대성 기자와 대담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작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산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엔 매우 빠른 상황이었죠? 예.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속 5km라면 엄청난 빠른 속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못 잡는 산불이었죠. 그래서 주불을 못 잡고 주불이 사실 동해안 끝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 때문에 진전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계속 육지가 있었으면 아마 더 빠르게 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볼 수 있는 게 산불의 폭입니다. 예. 이 폭이 좁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같이 이제 폭을 자세히 보시면은 작년의 폭은 굉장히 적어서 빠르게 진화된 걸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풍속이 그만큼 작년보다 안 됐구나 그런 걸로 이제 이 산불의 어떤 확산 양식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바람의 속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워낙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진화 셀기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도 작년의 산불은 거의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속 5m 이상으로 진전이 됐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에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 상태라서 그런 상태라 그러면 어떤 진화 자원도 소용없겠다 하는 작년에 좀 그런 부분에 어떤 그만큼 바람이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화선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화선 구축은 이제 비화를 전제하지 않은 쪽에서의 어떤 방화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제 산이 연접되다가 산이 이제 정상을 지나서 이제 불이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는 산불은 굉장히 바람이 같은 바람이라도 이게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논이나 밭이나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 도로선을 방화선으로 해가지고 미리 그 주변에 이제 내려오는 방향에 이제 전부 다 물을 엄청나게 뿌려놔가지고 이제 불이 접근해서 더 이상 점진적으로 오는 걸 막는 개념을 이제 방화선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화가 돼서 1km나 2km에서 다른 산으로 번지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방화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불이 이제 진행이 돼서 방향 따라 갈 텐데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이 방화선을 바꿔야죠. 근데 점진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산불이 진행되는 거를 차단하겠다. 그 마지노선 전선을 긋겠다. 그게 이제 방화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진압 작전할 때 소방당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구분이 좀 다른데 그 100헥타 이전 경우에는 이제 시군 수가 이제 그 총괄 현장 지휘자가 되고 그 다음에 100헥타 이상이 되면 이제 도지사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그 지시에 모든 권한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만들어진 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산림청 나가 있고 소방청 나가 있고 기상청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도 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기적인 협력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만든 게 지금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아무래도 자기 직원이 얘기하는 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분산돼서 역할들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3단계고 면적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대형 산불입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85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면 대규모 산불인 거죠. 그래서 대형 산불 기준을 저희는 100헥타르로 잡고 있는데, 예, 그게 조금 피해 면적이 좀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냥 단순히 선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그었더라도 그 내에 이제 산불이 실제로 완전 탄 지역이 있고 또 덜 탄 지역이 있고 아예 안 탄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되는 어떤 그 면적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동 경우에도 1000헥타가 넘었었는데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 그 발표한 건 800헥타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산불 85헥타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심한 지역을 부분으로 해서 85헥타지 훨씬 더 크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5배 내지 10배가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건 대형 산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에 고성 산불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었는데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토성면 도원리 산 203-18 발생 원인은 주택 화재가 산으로 비화된 거고요. 주택의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여건으로는 현재 남남 소풍이 당초에는 초속 9m 정도 불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줄어들어서 4에서 5m 정도로 부는 상태고요. 경사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피 현황은 6개소에 1621명이 대피했고요. 산림 피해 면적은 85헥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현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 피해가 현재 3동인데요. 주택 1동, 그 다음에 기타 2동인데 기타는 보일러실 하나, 그 다음에 우사 하나. 현재 3동의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동원 저하는 인력이 1346명, 전문진한테 106명, 그 다음에 공무원 485명, 소변 373명, 의수대 200명, 경찰 117명 등 총 1346명이 동원됐고요. 동원 장비는 631대, 차량이 118대, 그러면 등지펌프 500점이 되겠습니다. 발화 지점은 요 지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화두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거리는 한 2.5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표시는 산불을 끄지 않았을 경우 또는 강풍이 불었을 경우에 확산 예측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산되지 않고 있고요. 이 범위 안에서 현재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별한 결과를 별 수가 없는 한 이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일 아침 일출과 동시에 헬기 36대가 동원돼서 진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고성 산불 관련 브리핑한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천진초등학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주민 대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진초등학교 나가 있는 김보람 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람 기자. 네. 초등학교에는 지금 몇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곳 고성 선진초등학교에는 161명이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산불에 놀란 일부 주민들은 반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몇 시경부터 대피를 시작했나요? 네,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9시쯤부터 대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도 주민들이 계속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대피하신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취침 도구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부 주민들에게 지급이 된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어떤 물품이 부족한지는 저희가 현장을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불길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것은 볼 수 없나요? 안전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천진초등학교와 인근 마을 혈관에 대피해 있는 곳에서는 다행히 불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미 이제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놀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진초등학교 대피소에 나와 있는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오대성 기자, 조금 전에 현장 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살림 피해, 재산 피해는 나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 소식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재산 피해는 이제 주택이 세 채인데 정확히는 주택이 한 동, 그리고 보일러실, 그리고 우사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채가 현재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좀 다행인 점은 현재 불이 확산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 발화 지점이 도원 저수지가 있고 예. 그 위쪽으로 해서 마을이 있는데 예. 하갸리까지 조금 가긴 했지만 그 거리가 2.5km 정도고 그 안에 있는 산에서만 지금 이제 불이 나고 있고 제가 그래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발생 지점이 도원 저수지 인근이고요. 그쪽에서부터 바람을 따라서 지금 불이 오른쪽으로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도학초등학교 그 위쪽까지는 불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측 모델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뒤에는 그 위쪽으로도 조금 더 퍼질 걸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설명한 대로 현재 이제 바람이 조금 약해졌고 어젯밤보다 바람이 약해졌고 또 이 5월 초라는 이 특성이 이제 나무나 산림에 좀 물이 머금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불이 이렇게 엄청 잘 붙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바삭바삭한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붙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운봉산 그 위쪽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걸로 예측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은 이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듯이 끝까지 불이 모두 완전되고 또 잔해 정리까지 다 할 때까지는 좀 안심하진 않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불길이 심상치 않다고 했을 때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당히 긴장했었는데 물론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는 많이 더뎌진 걸로 보입니다. 예, 대피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총 대피소 6개 정도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재난방송 하면서 제일 두 가지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산불이 어디서 났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는 당연히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머무르는 주민분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현재 방금 전처럼 그 예측 지역을 좀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피소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피소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처보다 이제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나뭇바닥이고 또 가도 사실은 이제 컵라면 정도 이제 간단히 끼니 때울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서는 대피소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개소의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고요. 천진초등학교, 그리고 천진 1리 마을회관, 그리고 아야진 초등학교, 고성종합체육관, 경동대학교, 속초실내체육관 이렇게 모두 6개소가 마련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1,600명이 이 대피소에서 오늘 밤 이제 지금 새벽이죠. 이 새벽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곳이 경동대학교인데요.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더 잘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규모도 클 걸로 보입니다. 약 900명 정도가 경동대학교에서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고성종합체육관에 한 300명 정도 그리고 속초실내체육관에 200명 정도가 지금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대피소도 마련되어 있지만 리조트라든지 숙박업소, 행락객들이 모일 수 있는, 나들이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불길이 좀 늦춰졌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마시고 계속 속보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면서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제 산림청 예측 모델을 함께 이용하면서 운봉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은 했고요. 그 뒤쪽으로 해서 대피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요. 그래서 현재 대피소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좀 현재 산불 지점 그리고 하계 1위, 하계 1, 2 이쪽에 계신 분들은 대피소로 이동을 하면 좋겠고요. 운봉산 넘어서까지 불이 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22사단 장병들 안전 상황도 저희 방송국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장병들 대피 상황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1시 반,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육군 22사단 장병 1,800여 명 모두 대피 완료했다라고 육군에서 전해왔습니다. 특히 뭐 신병 교육되다 보니까 이제 한 800명 정도의 훈련병들이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분들이 많이 걱정했을 텐데 안전하게 이동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오늘 날이 밝으면은 좀 요즘은 핸드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좀 서로 안부 좀 묻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림청, 소방당국 그리고 군부대 모든 민관군이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윤호정 부장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아까 그 현재까지 쳐놓은 이제 방어선이 이제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게 가장 초점이 될 거고요. 순간적인 어떤 돌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논을 건너서 다른 산으로 이게 이제 비화가 되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 예측도에서 보시겠지만 그 2시간, 3시간 지나도 이제 그 논까지만 지금 방어선을 지금 쳐서 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뭐 그 내일 오전 중에 이게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진화 자원이 그 불이 났다 그러면 단계별로 몇 %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뭐 한 번에 100%를 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단계 로드맵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산림청 그 상황실에서 이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야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야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현장하고 밀접하게 이제 연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진화 자원을 배치하고 또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직원들이 지금 현장 통제소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 그 상황 통제실하고 서로 긴밀히 연락해 가면서 진화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투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전략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숙련도가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숙련된 인력을 넣기 위해서 그 보직 기간이 한 배 이상 돼요. 그래서 그 직을 맡으면서 충분히 전문가가 될 정도로 예. 있으면서 그 지휘 능력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시군의 그 과장들을 모시고 1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화를 어떻게 해서 현장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이 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건 시군에서 맨날 산불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 어떤 지휘 역량은 사실 보조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것도 어떤 진화의 어떤 서포트, 그런 어떤 진화 능력에 대한, 진화 지휘에 대한 서포트, 이런 부분들도 저희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조언을 해가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강원도 작년 산불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산불이 나면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토양까지 예.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한 100년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위에 보이는 것만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나무가 커야 되니까 예. 한 3, 40년 걸리고 또 이게 단계별로 다릅니다. 이게 뭐 그냥 녹화가 되느냐 아니면 산림의 역할을 하느냐 또 어떻게 커가느냐에 다른데 아무래도 이게 자연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회복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산불이 난 지역은 자연 복원에만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 자연 복원이 있고 인공 복원이 있는데 예. 자연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 사실 뭘 조치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은 되는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냅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화술인데 예. 그게 참나무의 맹화갱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가는데 문제는 써먹지 못하는 나무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어떤 방식이 있고 인공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써먹으려고 적당한 그 입지에 맞는 수정을 골라서 이제 하게 되면은 되는데 자연복원은 이제 잡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인공복원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산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보다는 현장의 여건에 맞게 그렇죠. 어떤 것은 자연복원을 하고 어떤 건 인공복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공복원을 해서 계획한 수종을 식재를 하겠다 그러면은
언제 식재는 가능한가요?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뭐 나무, 연한이라든지. 예, 이게 산불이 이제 4, 5월 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연도에는 사실 계획만 세우고 그 예. 다음 연도 봄에나 아니면 후반기에 산림이 이제 그 식재하는 시기가 봄 아니면 가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심든지 아니면 대부분 그 다음에, 왜냐하면 불탄 나무가 있는데 불탄 나무를 제거해야 그 다음에 조림이 들어가거든요. 불탄 나무를 그대로 그렇죠. 두고 조림을 예. 할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또 토양 문제도 초반에는 이제 토양 유실이 굉장히 심해요. 그 토양 유실, 왜냐하면 표피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뭐 덮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때 그 토양 유출이 심할 때 또 조림을 해서 다밥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익년도 4월 달이나 3월 달 예. 그래서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복원을 실시하고 있죠. 복원을 계획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시 산불이 나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사단 양원도 대령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장병들 대피 상황 그리고 장병들이 내일 진화에 투입이 가능한지 또 군부대에서도 진화가 가능한지 진압작전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상황 등을 잠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정 기자. 네. 지금 다행히 진화 속도, 바람의 속도가 네.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취재 기자 연결했을 때는 상당히 또 바람이 세게 불었단 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기상 상황에 이제 기계로 측정이 되는 풍속은 지금 좀 낮은 풍속은 약한 상태이지만 또 현장에서 보는 거는 무척 거세게 좀 보였단 말이죠. 예. 이게 일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수치로는 잡히진 않지만 체감하는 바람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이제 불이 좀 꺼져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날이 밝아서 최종적으로 진화가 될 때까지는 좀 바람의 속도 또 세게 지켜보면서 진화 속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어젯밤에 사실은 어젯밤 8시부터 이제 도원저수지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고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도학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하갸리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봉산 아래쪽으로 해서 마을이 조금 있는데요. 예. 현재 여기 아래까지 이제 좀 불이 옮겨올 것으로 한두 시간 뒤에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다행인 점은 운봉산을 넘어서 여기가 이제 운봉리 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불이 번지진 않을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 운봉산을 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조금 불이 옮겨가지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운봉산을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넘어가기 전에 진압을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네. 다만 그래도 오늘 자정을 기해서 운봉리는 이미 어제 밤부터 대피령이 내려져 예. 있었는데요. 이미 대피령은 내려져 있었지만 아직 대피하지 않았다면 그렇다 해도 이동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피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요. 네. 자, 아침이 되면 소방차, 소방 인력, 소방 헬기 등이 투입이 돼서 진화에 나설 텐데 지금 현재 계속 준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산림청 공중진화대 그리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모두 산불 진화 인력이 2,987명, 그러니까 거의 3,000명 가까이가 투입이 돼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예. 다만 헬기는 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날이 밝으면은 약 30대 넘는 헬기가 동시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헬기가 뜨기 위해서 그런 기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민가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부장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산불 진화대가 장비를 가지고 이제 진화하는 모습 봤는데 저렇게 육상에서 진화할 때는 따로 장비가 없이 아까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었거든요. 다른 것은 없으니까 진화 장비는. 진화 장비가 이제 그 기계화 진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계속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예. 그 그 산불 있는 데까지 가서 이제 그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연결을 계속 해 가지고 산까지 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km 이상 이게 호수로 갈수 계속 있습니다. 연결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계화 진화 시스템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야간에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등짐 펌프라든지 아니면 갈고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화될 걸 제거한다든지 뭐 잠불할 때 많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기계화 진화 시스템도 이제 들어가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갈고리로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잔불을 정리하는 거 외에는 없나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소화된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탄 부분이 있고 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타지 않는 부분을 싹 긁어내 버리면 그 더 이상 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불할 때도 직접적으로 불을 끄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에 소화 물질을 제거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뭐 그것만 긁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계속 덮어지게 되면 흙으로는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고 등짐 펌프는 아무래도 그 양이 좀 작기 때문에 뭐 불이 완전히 살아있는 것 일부 물하고 이제 그 소화제를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해서 어떤 잔불 정리 쪽으로 가는 거고 주력 지상 진화는 이제 기계화 진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해마다 봄철 되면 더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도 더러고요.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데 산림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를 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산불 기간이 봄철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도 지금 6월 달에까지 산불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아카시아 꽃 피면 그 산불이 이제 끝나는 시기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 뭐 여름에 약간 강우 전까지 계속 이렇게 그렇다면 경계를 해야 될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때도 원래 5월 15일까지가 산림 조심 기간인데 뭐 연장한 경우도 있고 그 연장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비상대기 하는 상태라 이게 또 감시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따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연장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우려되는 게 1월달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6월까지 가는 산불 이렇게 연장되다 보니까 사시사철 산불 아니냐 강우기간 빼놓고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초점으로 많이 맞추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그만큼 고충이 있겠지만 계속 우려가 커지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벌써 안동에서 산불이 났었고요. 작년 뭐 산불 난 지 1년 만에 다시 또 비슷한 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렇게 또 큰 산불이 나고 계속 강수량은 줄어들고 건조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바람도 거세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후변화나 기상이변들이 이제 점차 강화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 아무래도 인명과 재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주택 주변의 산림관리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그 산불 조심 핵심 기간이 이제 그 4월 달 초 아닙니까?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제 집중 기간을 통해서 이제 현장 가서 뭐 논밭 태우기라든지 이런 걸 제약한다든지 굉장히 그 강도 있는 어떤 계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계도가 그 완전하게 그 차단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그 어떤 무서움을 알고 그 무서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산불은 1% 정도만 낙내고 나머지는 다 실화로
실화나 또는 방화도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방화도 있고 실제로 검거율 보면은 한 절반 정도 검거가 되거든요. 실화인 경우나 방화인 경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로 나더라도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설정한 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검거도 절반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태순 기자, 산불 발생 개요부터 현재까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밤 상황부터 지금 새벽 3시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은 어제 밤 8시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저수지 인근의 주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졌고 그 산에서 난 불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주택은 3채 피해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산림피해는 현재까지 85헥타르가 잠정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현재까지 불은 지금 2.5km 정도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애초에 불이 났던 도원 저수지부터 도학초등학교 그리고 운봉산 아래에 있는 곳까지 번졌는데요. 다만 운봉산을 넘어서 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산림청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이 운봉산을 넘어가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위험 가능성도 있으니까 운봉산 뒤쪽에 계신 분들, 즉 운봉리 복지회관 쪽에 계신 주민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피소 정보도 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피소가 총 6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고성 천진초, 아야진초, 고성 종합체육관, 속초 실내체육관, 천진 이리마을회관, 경동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새벽 3시에 강원도 토성면 면사무소에 마련된 현장지휘본부에서 고선 산불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특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